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SBS 스페셜로 방송되었던 그 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화에 대한 방송이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이렇게. 화내는 당신에게 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제대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 아픈 당신을 위한 화 사용법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 그런 실험 사례나 그런 과학적인 증명, 그리고 또 그런 연구 발표 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화는 정말 나쁜 것일까? 그런 내용이에요. 화는 정말 나쁜 것일까?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것이 무조건 부정적이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나 자신도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어, 그 화나 분노로 인해서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떠한 분노로 인해서 한 개인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무조건 100%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안에서 화가 막 일어났어요. 분노가 생기고 기분이 상하고 모욕감이나 뭐 그런 안 좋은 감정들 있죠. 불쾌감, 그리고 내 의견은 무시당했다는 무시당한 그런 느낌들,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느껴져서 그렇게 돼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화를 분출을 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시원한,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화난 감정, 분출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 순간.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그 스님이시죠. 책도 쓰셨던 분이신데 고이케 르노스케 스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 화를 내고 분출을 하는, 분노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화를 내는 편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이 마음속에 각인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화를 내면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면 착각을 하는 거죠.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나한테 그러한 일이 좋다는 그런 이롭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목적의 분노 표출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따라서 분노에 점령당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건강한 목적의 분노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분명하게 밝혀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건강한 목적의 분노 표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그런데 화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화는 가치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화는
가치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분출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왜 어떤 때 화를 내게 되냐면요. 자기 배려에 대한 거절, 곧 자기 욕구에 대한 거절과 무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욕구에 대해서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죠. 분노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즉 자기 욕구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노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하는 일종의 방향 지시자라고 설명했다. 분노가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방향 지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는지,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욕구나 무언가 그런 못마땅하고 내가 안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욕구와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났을 때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우리의 감정이 6가지가 있대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기쁨, 놀라움, 혐오감, 공포감, 화, 슬픔, 그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것이 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왕처럼 화내라,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례가 나오는데요. 독일의 축구선수 이야기거든요. 1958년 여름에 독일 메넨에서 축구장에서 한 소년이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발재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선수가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막 발장난을 치다가 결국에는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멋진 세레머니를 하고, 관중을 향해서 멋진 세레머니를 하고, 그러면서 이 상대편 선수에게 막 놀리는 그러한 제스처를 한 거였더니 이 상대편 선수가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발장난 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이 그것을 제지를 못하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났겠죠. 그래서 그 상대편 선수가 이 소년한테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려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년이. 보통 다 막 화가 나서 막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화를 안 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분노는 일어났죠. 속에서 분노는 일어나는데 겉으로 어떤 제스처나 어떤 표정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내가 저 상대편
그 팀으로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 상대편 팀이 독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자신의 그런 분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기를 맞았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상대편 그 팀에는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는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실력 있는 소년이 자신의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정말 능력 있는 동료들 몇 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 팀과 좀 비슷한 그 팀으로, 반대팀 팀으로 가죠. 어느 팀으로 갔냐면요, FC 바이에른 메넨이라는 그 팀으로 가요. 그래서 이 팀이 정말 월드컵 1회 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명성을 날리게 돼요. 이 소년과 그 친구들이 같이 감으로 인해서 그 팀이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일의 그런 축구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돼요. 분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사회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역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불공평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 그런 불공평한 사회를 개선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로.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변화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유성진 교수님이 그런 화에 대해서, 화를 망치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는 망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는 망치처럼 무엇인가를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를 느낄 때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남 탓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보통 뭐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화가 났어. 탓을 하면서 그런 상황적인 탓을 하잖아요. 환경 탓을 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그러면서 뭐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 뭐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뭐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서 말하고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쓰신 건강심리학자이시죠. 정경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가 났을 때 뭐뭐 때문에 라는 논리보다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논리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상대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비난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내가 화가 난 원인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논리 대신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논리를 선택하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화를 다스리려면 나를 부정적 그런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뭐뭐 때문에 라는 그런 논리보다
긍정적으로 이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부정적인 분노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행복이 자리할 것이다. 뭐뭐 때문에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그 뒤에 부정적인 말이 올 수가 없잖아요. 긍정적인 말이 오잖아요. 그런 말 앞뒤가 안 맞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생각을 내 화가 난 그런 감정들을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뭐 때문에 그냥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어,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났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예요. 날도 추운데 오늘처럼 그렇게 추운 날 떨덜덜 떨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게 하면 너무 춥고 열받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1분이 막 30분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왔는데 별로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서 차가 막혀서 이렇게 늦었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유만 대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늦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변명만 늘어놓고 사과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늦었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도착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뭐뭐함에도 불구하고는 그런 말은 앞에서 그런 화가 난 감정에 대해서 반전의 말을 하고 나오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내 화난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화를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든 말을 할 때든 화난 그런 것을 상대방을 탓하면서 뭐뭐 때문에 화를 내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련이 돼야지만 그렇게 나오지 뭐 갑자기 이렇게 툭 나오지는 않죠. 당장 이렇게 화가 나니까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는 감정이 생겼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에너지를 나쁘게 상대방을 피해주면서 그런 분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좋은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